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매주 2개 정도의 영상을 올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뭐 개인적인 사정도 좀 있었고요. 선생님들께서도 뭐 방학하시고 또 전문직 시험도 끝나시고 뜨거운 여름에 잠깐 쉬어 가시라는 마음에서 한 2주 정도 영상 업로드를 잠시 멈췄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또 앞으로 어떻게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고요. 원래는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렸던 것처럼 학생인권 조례와 학교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조례에 제정이 되면 이제 비교해서 선생님들께 안내를 좀 하려고 했는데, 학교 현장에서 공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학교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조례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제정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작년에 먼저 서희초 사건을 비롯해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겪고 계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인권 조례와 그리고 학교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조례 사이에 쟁점들이 많은 논의와 숙고를 통해서 변화되는 방향으로 개정 또는 제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되지 않은 내용을 선생님들께 안내를 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그 내용은 잠시 보류를 하고요. 선생님들 댓글을 보니까 진로와 관련된 기본 문서, 또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기본 문서들을 요청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께 안내를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니까 뭐 철진한 공문이긴 한데 작년 교육부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문건을 6월 달에 이렇게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고교학점제 추진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 있었는데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추진 기본 계획을 안내하기 전에 이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함께 살펴보면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에 이러한 다양한 시사점들을 제공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교육의 정책으로 입안되고 실행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기본 문건은 한 15쪽 정도 되는데 이 보도 자료가 좀 압축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잘 작성이 되어 있어서 이걸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기본 문건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특히 전문직 시험 같은 경우에 보도자료 내용이 나왔었고요. 또 교육부 연구사 시험에서도 이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부분이 거의 필수적으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입니다. 그래서 밑에 세부 내용을 보면 6년간 교육 재정을 481조를 들이고도 학력 미달이 3배 증가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기존에 있었던 학력 미도달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증가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자료로 제시하고 있고요. 기초학력 증진, 교육 선택 기회 확대로 공교육 정상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초학력에 대한 보장을 공교육 안에서 해야 된다. 또 교육 선택 기회. 결국엔 이것은 학생의 학습 선택권, 또 어떻게 보면 맞춤형 교육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경기도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이러한 학생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자료나 증거 기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 문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어,
이 보도자료 내용을 좀 보면 교육부는 디지털 대전환, 초저출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사회 인재로 키우는 공교 경쟁력 제고 방안을 작년 6월 22일에 발표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맞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은 모든 전체 공문의 배경으로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수년간 시도교육청의 교육 재정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하는 등 공교육의 여건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런 물리적인 환경들은 좋아졌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생활조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더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부분, 은 요것과 좀 별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여기에 좀 담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물리적인 것, 그리고 물리적인 것들의 개선을 토대로 해서 학교의 환경 변화, 그리고 교육 과정이나 또 이 학습이나 수업이나 교육 과정의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지금 이 문건에서는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여전히 지식 전달 위주, 또 평균 수준의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공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와 관련된 자료들, 데이터들을 좀 보면요. 지방교육 재정은 이렇게 17년부터 22년까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물리적인 여건들은 좀 개선이 되었지만 재학생들의 교육 내용의 만족도는 57.2%, 교육 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49%에 불과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84.3%의 학생이 학교 수업 보충을 교과 관련 사교육 참여의 원인으로 응답하는 등 학교 수업이 개인의 수준에 맞는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전수평가로 실시하던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지평가로 전환한 이후 2017년도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3배가량 크게 증가하였고, 물론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지평가로 바꾼 것만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율을 낮췄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결정적으로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9, 2020, 2021년 약 3년간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못한 것을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다양한 형태로 학 공교육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대면 수업이나 기존의 2019년 이전의 공교육이 시행되었던 방법들이나 절차 그리고 학교의 기능들이 온전하게 작동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단 이것만을 이유로 하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약간 원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도 읽기 성적, 국제 순위가 하락하는 등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 수준이 하락하였다. 이 앞에 거보단 오히려 이 뒤쪽의 증거가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이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학력이 하락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하락했다면 그런 것들은 뭔가
우리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자료가 요 밑에 나와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국어나 영어나 이런 부분에서 순위가 하락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목적으로 2022학년도부터 맞춤형 학업성 지도 자율평가를 도입했는데 시도별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를 도입했지만 참여율이 12%에 불과하며 시도별로 참여율 편차가 굉장히 컸다고 하고요. 이 결과를 좀 보면 올해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이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를 시행을 했고 1 수준의 학생들을 다시 이제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실시하는 형태로 갔었잖아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보면 1 수준의 학생이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기초기본학력 보장 계획에서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적극적으로 학교 현장에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교육부 해당 문건이 이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2022년도에 도입되기는 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시도교육청별로 이 편차가 심했고 이 도입된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도입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이 맞춤형 학업성취 자율평가에 대한 활용이 의미가 있다라는 내용들의 뭐 연구나 혹은 학교 현장의 이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들이 실제로도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 역시 하락하였는데요. 이 밑에 자료를 좀 보면 여성가족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 생활 만족도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요. 또 고등학생들의 행복 수준도 보면 이 보통까지를 포함을 해도 한 5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료로 해서 고등학교 유형 단순화 정책으로 공교육의 다양성과 학생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소모적인 서열화 논쟁으로 고교 교육 혁신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우리 이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등 일반고 전환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전환이 되고 나면 고등학교 유형이 단순화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는 이제 소송이나 사회적인 논쟁들이 좀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많은 행정 업무로 교원이 수업, 생활지도 등 본질적인 교육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걸 기반으로 교육부에서는 이 교육 행정 업무 경감과 관련된 문건이 나왔고 우리가 또 함께 봤었죠. 또 이제 1학기에 아직 서희초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교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 있었지만 아마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것들이 작년 하반기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정책적으로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행정 업무와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 교직원들의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업무 경감 추진 기본 계획에서도 이 자료가 나왔었죠. 주당 교사 행정 업무가 일본 5.6시간, 한국 5.4시간인데 두 번째로 높습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 선생님들 일주일에 5.4시간밖에 행정 업무를 안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아마.
또 교직 생활의 만족도도 2016년 대비 23년도는 23.6%. 아마 작년 하반기 이후 올해 2024년도를 조사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하락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렇게 공교육의 질이 하락한 것은 그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하여 교육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으로 교육부는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모든 학생을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고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맞춤 교육을 실현하여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이 밑에 이제 한 4가지 정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살펴보면 첫째는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 인성을 책임지고 교육한다. 얼마 전에 경기 미래교육 열린 심포지엄에서 한 교장 선생님 발표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경기 교육이 하면 대한민국 교육이 된다. 저 읽으면서 이 부분을 보고 저도 무릎을 탁 쳤네요. 기초학력과 기본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육성한다. 이게 경기 교육의 비전인데 이게 이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반환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자 인권에 해당하는 만큼 학생들의 기초학력 함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 학습 및 성장의 결정적 시기인 초1, 초3,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하여 중요하죠.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학습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와 함께 사회정서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간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기초학력 보장 계획에서의 큰 변화는 인지적인 영역과 함께 사회정서적인 영향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진단을 하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나와 있었는데 그러한 연구물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었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 수업을 혁신하여 잠자는 교실을 깨운다.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AIDT,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등을 활용해서 학생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수업 평가, 역량 강화 연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업 평가 방식을 혁신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IDT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데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된 디지털 교과서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만큼 학생들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아주 고도화된 시스템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다양한 이런 연구물들 또 해외 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점진적으로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이 개선해야 될 것들을 발굴해서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것, 또 맞춤형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한 명의 교사가 교실 안에 다양한 여러 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명의 아이들을 지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AI, DT라던가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필요는 있는데 이런 것들에 너무 의존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30 OECD 나침반과 관련해서 또 유네스코에서 이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문건에서도 그렇지만 교사의 역할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선생님과 그리고 이 제도와 인프라의 지원을 토대로
교실 현장, 교수 학습 방법, 또 평가, 그리고 학생들과의 이 사회정서적인 부분을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와 물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고교학점제가 나와 있는데 제가 고교학점제 문건을 보다가 이 공문을 접하게 된 게 이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를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하되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2021년도에 발표사항 보면 첫 번째가 학생 선택 중심 과목 구조 개편 및 교육 과정을 다양화한다. 고교 학점제의 가장 핵심은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한다. 즉 학생들이 자기 진로 로드맵에 맞게 설계를 하고 그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실행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들을 살펴봤더니 학생의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이 어렵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진로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과목과 교육 활동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또 작은 규모, 지역에 따라서는 농산어촌 학교에 다양한 과목 개설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개별 학생 맞춤 진로 학업 설계 지도를 강화해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생님들의 이 코칭 역량이라든가 진로 학업 설계에 관련된 역량들을 신장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아마 고교학점제 추진 기본 계획에 녹아 있을 겁니다. 또 이러한 과목 개설의 어려움들 때문에 교원을 지원한다든가 교원의 뭐 이 과목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확대하기 위해서 뭐 대학원이나 복수 전공을 지원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네요. 온라인 학교, 우리 살펴봤었지만 경기 이음원 학교가 내년에 수원에 개교가 되죠. 또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등을 통한 다양한 과목 개설을 지원한다. 두 번째, 2025년부터 모든 선택 과목 석차 등급 미산출, 공통 과목 석차 9등급 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취평가 과목 확대에 따른 평가 신뢰도 확보 요구가 된다. 그래서 이 성적 부풀리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평가관리센터를 설치하고 학교교육청 외부 등 상단계 점검을 강화해서 이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내실화 있게 또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또 미래형 대입 방향 논의 착수. 학교 교육 정보 대입 자료 제공이 미흡하고요. 학생 학부모 대입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 편성 현황 및 과목 관련 정보 대학에 확대 제공하고요. 2028년 대입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서 크게 변화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 학점제가 2022 개정교육 과정에 반영이 된 만큼 대입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예정되었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여 공교육 안에서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유형을 단순화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고등학교가 100개가 있다면 100개는 모두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뭐 특목고나 아니면 자사고나 이런 유형의 학교들이 우리 교육 현장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지 저는 감히 뭐 짐작하기는 좀 어렵지만 다양한 장점과 단점들을 잘 헤아려서 각 고등학교의 특성들이 살아나고 그런 것들이 학생들의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특성들을 잘 살리고 또 이러한 친구들이 이 각 고등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 활동을 제공받음으로써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교사의 수업 역량 강화와 함께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교사가 교실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수업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해야 하고요. 수업 역량 강화 연수 이외에 다양한 층위에서 선생님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또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및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생활지도권 보호 등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 업무를 경감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지도와 관련된 부분, 또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부분, 행정 업무와 경감된 부분은 지속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또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학교는 AI 디지털 교과서 및 코스웨어를 활용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또 교사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에서는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며 바른 인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다양한 교과목과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챗 GPT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공교육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교 현장 및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네요. 문건을 살펴보면서 다른 것보다 기초학력과 기본 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 또 교육활동 보호, 또 행정 업무의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과목에 대한 선택권들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 인재로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이 미래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은 연구하는 문화, 또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 문화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교사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교원 양성 시스템부터 교사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지원이 담기지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시도교육청 정책으로 마련될 것 같고요. 이번에 12,000명이 이 교실 수업에 혁신을 하기 위한 선도교원으로 뽑혀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 자발적으로 지원을 했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에 대한 투자나 지원이 훨씬 더 많아져서 이 12,000명의 선생님들이 각 시도교육청의 핵심 교원과 선도교원으로서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학교의 교수학습이나 또 평가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사회의 정서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하는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는 더욱더 노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선생님들과 함께 이 공문을 읽어보니까 제가 굉장히 효용성이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또 아주 작은 1mm라도 성장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또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댓글로 힘을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치지 않고 선생님들과 함께 늘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응원의 댓글, 그리고 선생님들의 소식, 또 질문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